네덜란드가 8강에 첫 번째로 진출하는 팀이 됐는데, 이 네덜란드가 이번 월드컵에서 매우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네덜란드 이 두 팀의 상성이 사실은 미국에게 조금 더 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네덜란드는 매우 수비적으로 하고요, 미국은 라인을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압박을 용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오히려 네덜란드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미국이 조금 더 앞선에서 압박을 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 미국이 4-3-3이거든요. 4-3-3. 그런데 재밌게도 네덜란드가 3-4-1-2 4-3-3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랑 동일한 포메이션 써요. 그래서 선수들의 위치가 1대1로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자신들의 기동력, 자신들의 운동 능력으로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분명히 미국이 흐름을 가져왔어요. 미국이 계속 앞으로 볼을 붙여주면서 세컨볼이 떨어져 나올 때 세컨볼을 가져오는 순간 미국의 선수들은 앞선에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 장면만 봐도 8명이 배치되어 있죠? 요 좁은 공간 사이에. 그리고 네덜란드 선수들도 이 좁은 공간 사이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순간적으로 플리식에게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결정적인, 경기 초반부터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왔었는데 여기서 사실 득점 못한 게 매우 크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덜란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찬스들을 살려야 하는데 전반전 초반에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흐름에서 득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네덜란드가 경기 초반이 지나자마자 미국의 압박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네덜란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더용 독박 축구다 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더용이 네덜란드 전술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요. 어떤 역할이었냐, 오늘도 압박을 당할 때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요, 순간적으로 더용이 한 칸 내려갑니다. 수비 라인으로. 그러면서 이 3백이 반다이크와 아케 사이로 들어가면서 3백이 자연스럽게 4백이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3백을 만들 때 왼쪽에 아케, 오른쪽에 팀버, 특히나 이 오른쪽에는 더리우트가 있는데 팀버는 오른쪽 풀백도 뛸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아케는 왼쪽 풀백도 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용이 내려갔을 때 자연스럽게 4백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케, 더용, 반다이크, 팀버. 근데 이렇게 되면 4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윙백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높이.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런 전형을 만들어요. 경기장을 엄청나게 넓게 씁니다. 순간적으로 더용이 내려가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선수들이 경기장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미국의 압박도 전체적으로 분포가 됩니다. 사실 압박이라고 함은 좁은 공간에서 강하게 밀집하면서 압박을 한다, 이게 사실은 압박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넓게 서 있으니까 미국도 압박을 확실하게 좁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더용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케가 왼쪽 측면으로, 팀버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고 반다이크가 중앙에, 자연스럽게 4백이 형성되죠. 그러면서 블린트가 높이 올라가고 오른쪽 윙백인 둠프리스가 오른쪽에서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전형을 만든다. 이게 네덜란드의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압박을 당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더용, 반다이크, 팀버, 아케 넓게 퍼져 있으니까 미국의 압박도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압박을 벗어난 이후에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압박을 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미국의 선수들이 전방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네덜란드가 압박을 풀어나오면 결국에 이 다음 장면 보시면 곧바로 수비 뒷공간이 열리죠. 그리고 이 뒷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데 달려가는 선수가 둠프리스입니다. 포백이 형성되면서 윙백을 올린다. 요 포인트가 이 장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개인 능력보다 네덜란드의 개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뭐 각포, 뭐 데파이 혹은 뭐 더용 이런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 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득점 장면이 나올 때도 더용이 내려가 있고요. 반다이크와 아케 그리고 팀버 일렬로 늘어서면서 넓게 분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한쪽에서 몰아서 해야 되는데 압박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아케가 볼을 잡는데 순간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허술해요. 한쪽에 이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편안하게 압박을 풀어내서 볼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데파이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공간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데파이가 오늘 미국의 수비수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직접 압박을 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이 되는 순간 미국의 약 7명에서 8명의 선수가 압박에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 풀어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미국의 뒷공간이 열리고 뛰어들어가는 둠프리스에게 패스, 그리고 둠프리스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 뛰어들어오는 데파이에게 컷백, 여기서 데파이가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너무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 라고 하지만 수비적인 축구를 이렇게 강팀이 하면요,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하러 올라왔을 때 이렇게 너무나 수월하게 탈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게 상성상 되게 안 좋은 거였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미국이 네덜란드를 이기기 힘들었던 모습들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이 수비가 좀 불안정했습니다. 둠프리스가 뛰어들어가는데 둠프리스를 아무도 막질 않아요. 분명히 미국의 진영에서 공격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둠프리스가 침투할 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둠프리스가 또다시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주고 이때 뛰어들어오는 블린트, 그리고 블린트가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물 흐르듯이 득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경기 중간에 이 미국이 만회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곧바로 실점을 또 허용해요. 이 장면도 보세요. 더용이 측면으로 패스하는데 너무 측면 공간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왼쪽에는 블린트, 오른쪽엔 둠프리스 넓게 서 있죠. 이렇게 넓게 서 있는 게 네덜란드의 특징이거든요. 네덜란드의 이 특징 중 하나가 아까 봤던 것처럼 더용이 내려오면서 윙백을 높게 올려요. 왜 높게 올리냐?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가 이 박스 안에 밀집할 때 왼쪽에서는 블린트, 반대편에서는 둠프리스, 중앙에서는 뭐 데파이나 각포 공격수들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수비수들이 넓게 분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중앙에 공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앙으로 모여들면 네덜란드의 이 특징 중 하나가 좌우 측면에서 윙백에게 크로스를 보내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왼쪽에서 블린트가 볼을 잡을 때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밀집하니까 반대편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둠프리스에게 패스, 요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좌우 측면을 네덜란드가 넓게 사용하면서 미국의 수비 좌우 측면을 무너뜨렸고, 이때 둠프리스에게 정확한 크로스가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둠프리스가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둠프리스가 애초에 인터밀란이라는 빅클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둠프리스가 저렇게 윙백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나 3백에서 인터밀란도 3백 쓰거든요. 저 둠프리스의 움직임을 미국이 전혀 막지 못했다 라는 것은 이 네덜란드의 공격 방식에 이 미국이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경기는 네덜란드가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실리 축구도 강팀이 하면 다르다. 그리고 미국은 운동 능력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신체적인 에너지는 너무나 좋은 팀이지만 미국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분명히 미국의 선수들이 압박도 좋고요. 기동력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이 흐름들을 네덜란드가 너무 노련합니다. 너무 노련하게 미국이 압박하면 편안하게 끌어당기고 역습하고, 그리고 기회가 나왔을 때는 미국이 득점 찬스에서 실수를 하고, 반면에 네덜란드는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이 차이,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험의 차이, 이 경험의 차이가 오늘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실리 축구가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조별 예선에서는 네덜란드보다 약팀들을 상대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내려앉았을 때 내려앉은 팀으로는 실리 축구를 하면 답답해요. 근데 이렇게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라인을 끌어올리는 이런 팀들이 분명히 많아지거든요. 이제 뭐 만나게 될 수 있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팀들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라인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실리적인 축구를 하다가 역습 한 방 준비한다. 이게 토너먼트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일단은 8강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덜란드의 이 실리 축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